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자유문고.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여기 다 썼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년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년 라면의 재발견 2021년 미 해병대 이야기 2021년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2017년 환관 이야기 2015년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절판본 유형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걷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깨달을 것이다. 길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취를 지나는 일이다. 수없이 차를 타고 지나다닌 길의 뒤에 수백 번 쏘다닌 골목 깊은 곳에 많은 역사가 숨쉬고 있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뒤 따라 걸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달을지는 독자 재현의 몫이다. 독자 루시엔 여러분의 몫이다. 쇼겐 김형민 PD 작가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역사 공부는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양식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이 이런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 나왔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현장을 타냈으면 좋겠다. 정신과 육체 건강에 모두 좋은 일이니 말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388페이지 향린교회 60 민주올레 5.18 사재단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에 대한 경찰의 은폐 조작 폭로 성명이 전국을 강타한 후인 5월 20일 15명 내외의 실무대표자들이 우이동 음식점인 개나리 산장에 비밀리에 모였다. 여기서 조직의 명칭은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발기인 대회와 결성대회는 5월 27일과 28일로 합의하였다. 발기선언문 등 문건 작성과 발기인 명단 취합 등 일체의 준비사항은 성유보, 황인성, 이명준, 김도현 등 4인의 준비팀에게 위임했고 장소 물색과 결정은 개신교 측에 위임했다. 발기인 대회 장소는 오총일 목사가, 박종기 신부가 주임인 성공회 대성당, 홍근수 목사가 시무하는 명동의 향림교회, 종로 5가에 있는 복음교회를 비밀리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오총일 목사와 황인성만 알고 있었다. 5월 27일 정경과 형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를 다 파악하고 나서 오후 7시 오총일 목사와 황인성은 발기인 대회 장소로 향림교회를 최종 낙점했다. 이 시각쯤 발기인 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정보기관의 초적을 따돌리고 단체별로 각기 중간 집결지로 모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불과 30여 분 만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 명동성당 코미트의 향림교회로 전국 2191명의 발기인을 대표하는 개훈재, 박형규, 김상근, 최형우, 김동영, 양순직 등 1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발기인 대회는 매우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개훈재, 민통련 의장 대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직의 명칭은 너무 길고 의미가 중복된다며 호언철폐를 빼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확정하고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 임원 선출에 이어 김승훈 신부의 결성 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순으로 결성대회를 마쳤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약칭은 국본이었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약칭은 국본. 경찰은 발기인들이 모두 모여 기사들에게 발기인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릴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헐레벌떡 쫓아왔다. 이 글은 6월 항쟁을 기록하다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인데 국본의 결성문에도 3.1 운동이 등장한다. 우리 국민은 온갖 외세의 침략과 독재적 억압의 현대사 가운데서도 가보농민전쟁, 3.1 독립운동,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항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존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일부 발췌. 향기로운 이웃이 되자는 의미의 향림교회는 이렇게 역사적 공간이 되었지만 재개발로 인해 얼마 후에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90페이지 옛 미문화원. 옛 비문화원에 관한 소개가 나오네. 4.19 24년 4월 오늘이 20일이니까 14일에 4.19 올레 때 (390페이지) 옛 미문화원. 전국적인 학생 조직의 건설과 더불어 학생운동 세력은 5월 들어 광주 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단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투쟁의 연장선에서 1985년 5월 23일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5월 23일 12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삼민투 소속 학생 73명이 일시에 미 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한 것이다. 미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우리는 왜 미 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광주 민중 항쟁 당시 미국이 미군 지휘하에 4개 대대를 광주 진압을 목적으로 풀어주어 신군부를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 사과, 그리고 이후 군사 독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워커 주한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장에는 미국 측의 선 농성 해제 후 대화의 입장과 학생 측의 공식 문서화와 학살 동조 책임 인정 및 공개 사과 요구가 팽팽히 맞서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72시간의 농성 과정에서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5월 2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고려하여 농성을 풀기로 하고 농성 해제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싸움을 위한 재출발임을 밝히고 5월 26일 평화적으로 농성을 풀었다. 이후 하문경 등 25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43명이 구류되고 5명이 훈방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항령과 삼민투를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다가 주어칭롱공인가? 나중에는 폭력 사대주의로 규정하였다. 또한 5월 2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겨냥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라는 식으로 국민의식에 깊이 뿌리 박힌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문제의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서 가시화된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역점을 두고 광주 항쟁에 대한 책임을 전두환 정권에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학생들은 반미를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시도에 대해 반미는 아니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일정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전 국민과 세계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사에서 민족의 자존을 일깨운 중요한 계기로 기록되었으며 점거 농성이라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유행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같은 해에만 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주한 미 상공회의소 가락동 민정당 중앙연수원이 잇따라 점거되었다. 391페이지 그림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 점거 농성 392페이지 그림 1987년 7월 9일 일찍이 없었던 서울 중심부의 100만 군중
이 군종의 숙연한 운집은 살인정권에 대한 중엄한 경고이기도 했다. 출처 박영수 사진집 민중의 길 392페이지 서울시청 광장 6.18 최루탄 추방대회와 이한열 노제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6월 10일 밤부터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6월 민주항쟁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8일을 기해 전국 16개 도시 247개 장소에서 일제히 최루탄 추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50여만 명이 참가한 이날의 대회는 전반적으로 60 국민대회에 비해 참여도시 수가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였으나 6월 15일 이래 확산일로를 치달려 온 부산 지역 시민들의 투쟁이 정점에 이름으로써 전국은 극도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광주 지역의 투쟁이 새롭게 확대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울역에서는 60 국민대회 때와는 달리 최루탄 추방대회 장소가 종로 5가 연동교회로 결정됨으로써 처음에는 시위의 중심 대열이 종로 5가부터 동대문 일대, 명동 일대, 남대문에서 서울역 일대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각 시위 대열이 진압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명동 지역을 향한 진출을 시도하면서 저녁 8시경부터 서울시청과 신세계백화점 주변에서 대규모의 가두 시위가 전개되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경찰력이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밤이 깊어지고 시위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인천, 대전, 수원 등지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구타, 연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날 시위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총 1487명이 연행되었고 수십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반면 시위대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파출소 21개소, 경찰 차량 13대가 연소되거나 파손되었다. 394페이지 성공회 대성당 커다란 십자가를 눕혀놓은 형상의 성공회 대성당은 60 민주항쟁의 진원지였다. 하지만 이 성당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은 순수한 고딕 양식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지어졌다. 성공회 성당은 마치 덕수궁의 일부인 것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 성당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양식임에도 한국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다. 성공회는 1890년 9월 조선에 진출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서울에 성당을 짓지 않고 강화나 음성, 강화도 음성은 충북 음성 같은 농촌에 한옥성당을 지으면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하여 1922년에 착공되어 1926년에 완공된 서울 성공회 대성당은 1926년 사진에서 보듯이 기와를 사용하는 등 한국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완공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이거 보고 따옴표를 걸구나. 건축자재 부족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획했던 300평 중 173평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성공 예측은 반세기가 지난 1974년이 되어서야 증축에 착수했고 영국 버밍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기본 도면을 기적적으로 입수하여 재계획하였는데 진짜 완공은 1996년 5월에야 이루어졌다. 70년 이상 걸린 건축 기간도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에서 정말 드문 일이지만 성공회가 교회의 대형화, 물질화 풍조에서 벗어나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성공회 대학이 조용하게 이 나라의 진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화 덕분이지 않을까? 대성당 뒤의 주교관도 지붕은 기와 벽은 벽돌인 동서양의 표준 양식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1987년 6월 10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성당과 주교관 사이의 마당에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허언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그중 박형교와 오충일 목사, 김명윤 변호사, 양순직 전 의원 등 20명은 성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사흘 전 성당 사제관에 도착해 머물면서 6월 10일 6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9일 오전에는 한영애가 민추협 양순직 고문과 함께 역시 순회원 담장을 넘었다. 당일 오전에는 빈민운동가 재정구, 농민운동가 서경원, 농민운동가 서경원 등이 박종기 신부가 제공한 성당차로 보좌 신부와 함께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함세웅 등 거물 인사들은 경찰의 철저한 마크로 성당에 들어올 수 없었다. 태풍의 힘은 무시무시하지만 정작 중심인 태풍의 눈은 조용한 것처럼 전국을 20여일간 달구었던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린 대회장은 아름다운 녹음 속에 너무나 조용했다. 6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유시충과 지선 스님이 정부에 올라 분단 42년을 끝장내자는 의미로 42번 종을 울렸다. 주위의 비둘기와 새들이 종소리에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거사를 전국에 알리듯이 많은 성당과 교회에서도 거의 동시에 종을 울리며 호응했고 주위의 거의 모든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여담이지만 스님과 여성이 대성당의 종루에 올라가 종을 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우리는 박종철 고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범국민대회를 주최하기 위해 모인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한옥 주교관 앞에는 그날의 그 일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성공회 대성당은 자신이 맡은 역사적 역할을 해냈지만 명동성당과는 달리 그 후 시위대나 억울한 이들이 몰려들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교세의 차이, 김수환 추기경의 이름과 권위, 언덕 위라는 지리적 강점 등이 작용했으리라. 395페이지 60 대회 장소인 성공회 서울대성당 주변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경찰 병력. 397페이지 60 민주원래의 그회 장소들. 연세대학교 정문과 하늘동산. 1987년 6월 9일 오후 2시 1,000여 명의 연세대생들이 총학생회가 주최한 구출하고 환영 및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 모였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교문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교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전투경찰과 부딪혔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학생들을 향해 수많은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최루탄은 사람이 아닌 공중을 향해 발사되어야 하는데 탄이 허공에서 터지거나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야 사람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어느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직접 쏘았다. 그리고 그 탄은 직선으로 날아가 한 학생의 머리를 맞고 터지고 말았다. 원래는 허공에서 터지거나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야 하는데 그날은 직선으로 날아갔구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였고 쓰러진 장소는 연세대학교 오른쪽 교문 교정에서 교문을 향한 방향에서 학교 안으로 50cm 내지 1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에는 기념동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한열 열사는 1966년 8월 29일 전남 화순군에서 농협 직원이던 아버지 이병섭 씨와 어머니 배은심 씨 사이의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 동성중학교와 진흥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지도력과 친화력도 인정받아 고교 3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예술과 문학을 사랑해 많은 시와 일기를 썼던 그는 전문 경영인의 꿈을 지닌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재수를 거쳐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80년 광주항쟁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광주항쟁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부모님이 막아 집 마당에조차 나가보지 못했다. 광주에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광주항쟁에 대해 제대로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족주의 연구회라는 동아리, 나중에 우리경제연구회와 합쳐져 만화사랑이 된 민족주의연구회와 우리경제연구회 만화사랑 가입해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경영학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위에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 과묵한 편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뚜렷하게 전개해 토론을 이끌곤 했다고 회고했다. 6월 10일은 민정당의 전당대회, 즉 노태우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리는 날로서 연세대의 집회는 그 전초전 격이었다. 그날 오후에 열릴 집회를 앞두고 이한열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만화사랑 동아리방에 운명처럼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피로 얼룩진 땅, 차라리 내가
재물이 되어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싶다. 운명처럼, 그리고 4.19의 진영 속 열사처럼. 4.19의 진영 속 열사? 그는 그 글을 쓴 후 몇 시간 만에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몸에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몸을 발작하듯 떨었고 뒷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즉시 동료 학생들에 의해 교문 옆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신을 업고 가는 동료들이 땀을 비오듯 쏟아내자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는 여유를 부릴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30분쯤 뒤에는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면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일 시청에 나가야 하는데 이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학교에서는 이한열 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2명으로 종합 의료진을 구성했고 학생들은 수십 명씩 경비소를 짜서 경찰의 병실 접근을 감시하며 병상을 지켰다. 87년 1월에 970717 27년 됐네. 87년 1월에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경우 경찰이 고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한 뒤 뼈가루만 그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한열도 숨을 거두면 시신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비소에는 놀랍게도 일반 학생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축구 부원들도 참가했고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이스하키 부원 백성기가 이한열 부모님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 (87년을) 여는 1월에 산화한 박종철 열사가 6월 항쟁의 문을 열었다면 이한열의 피격은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 다음 날 그가 가고자 하는 시청으로 수십만의 학생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이한열의 회생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집회가 개최되었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열기가 모여 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주당, 민추협, 종교계 등이 주도한 6.16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이날 130여만 명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 결국 정권은 호언을 초래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한열은 이 열기를 직접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뇌사 상태에서나마 이 나라의 민주화에 힘을 보태려는 듯 6월 항쟁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피격 27일째인 7월 5일까지 버티다가 오전 2시 5분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메모처럼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하늘 위로 날아오른 것이다. 22세였다. 장대가 열리기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8만여 명의 조문객이 연세대 교정을 찾아와 애도했다. 7월 9일 연세대 교정에는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 정치인과 재야단체 회원 등 7만여 명이 모였으며 만장은 숲을 이루었다.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저명인사들이 추도사가 있었지만
가장학고는 바로 전날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진주교도소? 진주가 없는 진주야? 문익환 목사였다. 그가 정문에 들어서자 모세의 기적처럼 군중들은 갈라져 길을 내주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전태일열사여 로부터 시작하여 박종철과 이한열로 끝난 그의 처절한 연호는 한국 대중연설 중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힌다. 어느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군중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유명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새로운 조형물 401페이지. 이한열 열사를 안고 있네. 최루탄에 맞았어. 87년도 6월에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열사의 운구 행렬은 연세대에서 시청하까지 이어졌고 100만 명이 넘는 추도 행렬이 그가 가는 길을 배웅했다. 아, 이거 조형물 되게 커 보인다. 6월 10일 시청 앞으로 가고자 했던 이한열은 그렇게 그곳으로 갔고 3살 때부터 자라난 광주 망월동의 5.18 묘역에 묻혔다. 화순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고 1년 뒤인 1988년 9월 14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뜻있는 이들의 성금을 모아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위치는 학생회관 남쪽의 작은 동산, 지금은 하늘동산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가 활동했던 상경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그리고 그가 쓰러진 정문이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추모비에는 여기 통일염은 43년 6월 9일 본교 정문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최루탄에 쓰러진 이한열님을 추모하고자 비를 세운다 라는 취지문과 함께 조각가 김봉조의 솟구치는 6월이라는 작품이 조각되었다. 이한열 열사가 남긴 시도 새겨졌다. 그대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의 등 뒤에 내려깔린 쇠사슬을 마저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이끌려 먼저 간 그대 뒤를 따라 4천만 형제가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니다. 억압의 사슬은 두 손으로 뿌리치고 짐승의 철퇴는 두 발로 차버리자. 그대의 끌려간 그 자리 위에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매해 어김없이 6월 9일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제가 열렸지만 2015년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추모비가 보존 작업을 거쳐 연세대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추모비가 아닌 기념비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한열 추모비는 왜 기념비로 바뀌게 된 것일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이유는 27년 동안 빗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던 이한열 추모비 자체의 내구성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아이리스 무지개는 뭐야? (1988년)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인조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태생적으로 실외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새로운 비가 이한열 개인에 대한 추모를 넘어 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의 헌신과 희생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확대하기 위해
기념비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즉, 이한열 열사에 대한 기억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로운 이한열 기념비는 충남 보령에서 가져온 육종한, 오석, 우시